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경단녀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똥이맘입니다. 네, 하이키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하이키키님. 네, 축하받을 일인가요? 네. 보통 본인이 알지 않나요? 축하받을 일인지. 좀 저도 헷갈려요. 뭔가 좀 많이 받는데 아이는 축하받을 일인 것 같은데 저도 맞나 지금 아직 헷갈리는 중. 네. 이해가 충분히 가죠. 왜? 어떤 하루를 보내시나요? 제가 이제 3월에 입학을 했어요. 2주 지났나요? 3주 됐나? 3주째. 그쵸. 3주째인데 2주 동안은 진짜 정신 없었고요. 뭐 생각보다 챙길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가 방과후 신청을 좀 많이 했어요. 한 4개 정도 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목금에 제가 5개 다 됐는데 목요일 하루 빼가지고 월화수금 정도는 1학년 1학기 때는 방과후 안 시키거든요. 애들이 어수선해서. 근데 그게 저희 애가 학원을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치.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제 학원 스케줄이 좀 많으니까 방과후를 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2개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벌써? 학원? 와, 지금 저희 아이만 학원 안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애를 망치는 길이야. 거의 이제 영어학원이 주 5일, 거의 주 5일씩 다니니까 주 4일 아니면 5일. 그러니까 할 수가 아이가 없어요. 재미있어 하면 모르는데 빨리 질리게 하는 방법인데 이건 영어 싫어하게 하는 맞아요. 방법. 7, 8세 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 프로그램이 뭐 율동도 있고. 파닉스 배울 때까지는 재밌어요. 막 게임하고 2학년부터 이러면서. 해서는 이제 좀 네, 지겨워지고. 근데 파닉스도 요즘은 유치원에 이미 다 다녀서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좀 학습식으로 확 바뀌면서 저 숙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숙제 거의 없거든요. 이제 막 원장님이 이제 좀 숙제를 내주시기 시작하는데 다른데 진짜 학원 숙제 어제 보고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엄마도 숙제가 풀기 많아요. 어려운. 어렵고 양이 너무 많아요. 뭐 단어 외우기 이런 거. 단어 외우기는 기본이고 교재 3-4페이지보다 더 한 4-5페이지? 하여튼 그거 1학년한테? 그럼요. 걔는 파닉스 떼고 고문인데. 한 맞아. 1년 다닌 친구죠. 이래서 우리가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못하는구나.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딴 데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언제 영어학원을 또 저 초등 영어 그때 그 하셨잖아요. 3개 맞아.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식빵집은 이제 안 하고 아이 좀 식빵은 완전. 그 시간도 안 맞고 손절. 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차차 또 궁금하다. 다음 에피소드로 듣기로 하고. 근데 그게 네. 결정적이진 않았는데 제가 3월달에 좀 정리를 하긴 했어야 됐거든요. 아이 끝나는 시간이 좀 이르니까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원래 일요일 알바를 정리하신다 그랬던 거 아닌가? 그거는 일단은 당분간 하는 걸로 정리를 페이가 하려고 좋구나. 했는데 아니 페이가 제일 안 좋아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좀 편하고 옷가게를 좋아해서. 옷가게도 옷 보는 재미도 있고 해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당장은 원래는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시간 두고 생각하기로 했고 이제 초등 영어 학원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날 제가 왜 마음이 바빴냐면 화요일 금요일 이틀 가잖아요. 아이가 2시 3시에 하원을 하니까 그 시간이 제가 픽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 파트타임 하는 내일을 못 챙기고 네, 남의 그래서 가르치러 가야 되니까. 아이가 학교 교문에서 피아노 학원까지 혼자 가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조금 마음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 성공을 했거든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이제 어머님 소환해야죠. 그쵸. 근데 저희 계시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제 힘으로 하고 싶어서 네. 근데 1학년 때부터 훈련시킨 엄마는 진짜 훌륭하다. 보통 그거 못 하잖아요. 못하죠. 발발발발 떨면서 쫓아다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해봐야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도 불안했지만 이제 그 주변의 가족들 특히 시부모님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오늘 다현이 혼자 가니 내가 가볼까? 막 이렇게 와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언제까지 오실 거예요? 언제까지? 맞아. 그래서 그냥 한번 혼자 또 가본다고 씩씩하게 해서 칭찬 스티커 5개 걸고 했더니 가더라고요.
횡단보도 건너는 거 있어도 싸죠. 칭찬 스티커 스틱 5개. 전 30개 모아야 제가 소원 하나 들어주는데 5개로 딱 하니까 난 코스라서 횡단보도 건너요? 횡단보도 안 건너는 길로 알려줬어요. 단지로 돌면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딸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요즘 막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보시니까 딸이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내고 뭐 사람들 많이 다니고 이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엄청 걱정했는데 저희 남편 왈 그것도 동네마다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신도시에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다고. 저도 약간 그 듣고 보니 또 생각으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도 똑같아요. 맨하탄 위험하다고 해도 뒷골목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쵸.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려갈 때는 택배 차량 때문에 조금 걱정이지 그런 차들이 막 다니니까 그렇지 않고는 뭐.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심지어 택배차도 지하로 차들이 다니지 위에는 사람만 다니는 경우가 아니 많잖아요. 위에도 저희는 위에 다니게 돼. 원래 못 다니게 하는데 탑차들은 지하 통과가 안 된다고 지상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잘 다닐 거예요. 네. 저도 1학년 때부터 시켜보니까 애들 생각보다 그쵸.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우리 때는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인간은 또 그렇게 주어지면 하지 않나? 더 멀리도 걸어 다녔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인간하고 지금 인간하고 심리살이. 그러니까, 4kg. 그러니까 뭐 더 진화됐으면 진화됐지 더 떨어지진 않았을 거니까 더 잘할 거니까. 맞아요. 피아노 선생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저희 아이가 화요일, 금요일은 혼자 와야 되는데 언제부터야 아이들이 혼자 다니냐고 때 1학년이요 이러더니 아이들은 괜찮은데 부모님이 불안해하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기죠.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면서 혼자 가는 건 조기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뭔가 좀 언밸런스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게 뇌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 지식에만. 지식에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생활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중에 챗GPT 얘기도 들어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그 챗GPT한테 눌리는 방식을 가르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다니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방과후 많이 들으니까 그 재료들 첫 주에 필요한 준비물들 그거 좀 준비시켜주고 아직은 초창기니까. 네. 조만간 알아서 하게 시킬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알아서 가져가게 이제 조만간 해야죠. 그리고 네네네. 뭐 바이올린 들으면 바이올린 또 새로 구매하든지 뭐 구해야 그런 식으로 되고 맞아. 물감 수채화 들으니까 또 물감 도구들 그림 도구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걸 애가 직접 주. 구한다고요? 아니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돼요. 구매는 해주고 그 월별로 본인이 챙겨가게끔. 근데 아직 제가 좀 챙겨주긴 해요. 그치, 아직은 처음이니까 첫 그것까지는 달이니까. 싶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 아니 시간표별로 뭐 오늘 무슨 날 날이고 뭘 들고 가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한 3학년 때도 모르던데. 그래요? 지금 5학년 때도 잘 모르. 나 뭐 들었어? 그 성격인 것 같아. 체육 있어 없어? 맨날 체육이 어. 들었어 안 들었어? 그치 좋아하는 거는. 중요하죠. 난 네 체육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나 맨날. 네, 그렇게 준비 좀 시키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잘 적응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아이 상태, 그러니까 심리 상태 같은 것도 저 나름대로 파악하고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네, 그러느라 좀 마음이 바빴어요. 제 마음이. 네. 밥 잘 먹는데요? 식당에서. 너무 좋대요. 젓가락이 1학년들 꽤나 젓가락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좀 젓가락질을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영재구나. 젓가락 문제. 잘 먹는다 했죠. 잘 먹는 밥도 애들은 너무 잘 먹고. 잘 먹는 애 젓가락 잘해. 맞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돌 지나면서부터 자기 혼자 숟가락질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먹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크니까 알아서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어른 젓가락 쓰고 그래요. 집에서는. 1학년들 다 어른 젓가락 그냥 쇠 젓가락 쓰거든요.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들 1학년 때 내 기억에 우리 애는 요 젓가락 따로 가져가면 안 돼요. 막 묻는 엄마들 꽤 있어. 그 손가락 끼는 젓가락. 그런 거 말고 아동용 약간 플라스틱 가벼운 거. 작은 거. 그래서 담임쌤들 다 안 된다고 다 쇠 젓가락 통일. 왜냐하면 딴 애들이 또 나는요 그래도 이러면 정신없죠. 다 똑같은 발센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쇠젓가락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술이 남다르잖아. 그렇죠. 미리미리. 맞아요. 식당 조기교육? 그럼요. 너무 좋아요. 급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돼. 뭔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뭔 그렇게 또 안 시키려고 그러고 너무 이상해. 맞아요.
그 애들이 조금만 지나면 잘 먹는 애들은 그 주간 스케줄 학교 수업 시간 말고 주간 그 식단표만 엄청 외우고 다니고 저희 아이의 수요일 날 미래네요. 그거 나온다 뭐 목요일 날 벌써 맞아요. 뭐 나온다 그거만 엄청 수요일은 맛있는 게 나온대요. 그거 대학교까지 그래요. 제 생각해보니까 군대에서도 하더라고. 군대에서 엄마한테 전화 너무 중요하지. 직장에서 안 그러셨어요? 그때 그래서 오늘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그렇구나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늘 체크했었어요. 저도.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닭 그 백숙이 나오면 그 다음 날은 닭도리탕이 나오는데 목포에밖에 없다라는 알고 있어서 항상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런 날. 그거 외엔 전 별로. 다 재활용하는군요. 애들도 나 다 그런 순수히 줄 알았어. 알아가는 게 한 1학년 2학기 이렇게 되니까 딱 그거 보더라고요. 항상 체크하죠. 글자를 알기 간식까지. 시작하면 간식까지. 맞아. 신기하네요. 그게 생명의 기본인데요. 챙겨야죠. 아니, 먹기 하죠.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커피는 그냥 대충 먹는다. 안 보시는 분 있구나. 저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다 그것만 먼저 오면은 회사든 뭐든 체크하는. 별로 먹지 않는 사람이 관심 없거나 간식 먹고 자는 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사람. 점심 시간에도 늘 잤던 사람. 자야죠. 저희 딸도 먹는 거 관심 없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4학년 이제서. 때부터 이제야 그 식단에서 뭐 나오는 거를 알고 이제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잔반을 어떻게 하면 몰래 잘 버릴까 맨날 안 먹어도 돼. 먹으니까. 반찬을 아예 안 먹고 있는 그래도 요즘은 다 먹게 안 하신대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네. 저도 그럼 썼더니만 굳이 다 먹이지 않아도 그냥 된다고. 먹고 싶지 않은 건 안 먹어도 된다고 하고 남기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막 저희 때는 다 먹었었잖아요. 강제로 막 먹으라 하고. 진짜 안 먹는 검사 사람은 받고. 곤욕이다. 너무 곤욕이에요. 검사를 맡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검사 맡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진짜? 세대가 다르니까. 근데 요즘 많이 선생님들이 좋아하신 거 같아요.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 급식이. 급식, 없었고 동그란 달빵만 줬어. 그런 것도 줬어? 그런 거 우유랑. 줬는데 뭐 그런 거 줬었어. 그리고 다 도시락 싸고. 사이밥도가? 아니 근데 되게 싼 무슨 무슨 식품 볼까 뭐 이런 거 동그란. 그런 거 줬었고 그다음에 계속 급식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도시락. 저 도시락 고등학교 쌌는데 때까지. 언제 저는 급식? 여고 나왔거든요. 저희는 뭐 확인할 식판이 없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는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네. 다 먹으라고. 그게 그런 쌤도 기억나요. 가끔 있었어요. 확인할 식판이 없다니. 아니, 식판이 없는 게 아니라 확인할 게 없지.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번을 퍼먹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고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나이가 비슷하다니까. 여고 남고 소용없어. 그때는 다 짐승들이야.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여고 남고 나눠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의 본성에 따라서 계속 그 시기에는 충분히 그걸 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눈치를 보게 되죠. 근데 네. 그게 남녀공학이어도 쭉 같이 갔던 그렇게 같이 애들은 계속 자기 아무것도 안 본성대로 해요. 확연히 달라요. 그 그래요? 비율이 확연히 달라요. 맞아요. 네, 저는 특히 여자 같은 드러내는- 경우에는 맞아요. 확연히 그렇구나.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딱 그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고 나온 애들이 마치 다르더라고요. 공대 나온 아이처럼 확 갈려. 공대 아르비처럼. 네, 성격들이 확 갈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잖아요. 다 남녀공학이니까. 남녀공학이죠. 근데 쭉 같이 가니까 좀 단절된 그게 게 더- 없으니까 그냥 좀 나을 거는 같아요. 네, 떨어져 나름대로 있다 그냥 만나면 다 다. 그냥 장단점이 남자가 있는 남자처럼 안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저희 딸이 얘기하기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기도 해. 나중에 보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이제 그치. 다르고 막 장난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지? 약간 여자애들은 그런 식으로 보니까 막 설레고 이런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다 계속 어리게 보더라고요. 설렐 만한 남자가 없어서. 한두 명한테만 설레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좋아하는- 남자에게 설렐 수가 없잖아요. 아마 한참 심장이 선배 하나인데. 오빠한테 설레겠죠. 그쵸. 맞아. 선배들. 약간 환상이 있어야 설레요. 같이 살면 뭐 설렐 게 없잖아. 안 설레세요? 그러시군요. 저는 아직도 설레는데. 내가 지난번에 약 한번 드셔보자고 했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왜 우리 신랑도 나보러 설렌다 그랬는데. 두 분이 합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부부다. 진짜 너무 이상적이어서 부러워서. 그러니까 삶을 같이 한번 같이 병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둘이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래, 콩깍지를 꼭 덮어놓고 본드 붙여놓고 떼지지 않도록. 자, 다시 초등으로 가서. 네. 담임쌤하고는 잘 맞아요, 애들. 요즘 쌤들 다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엄한 쌤도 듣기로는 없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좀 베테랑 선생님들을 배치를 한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게 맞지. 네. 베테랑도 있고요, 1학년, 베테랑도 있고 6학년. 그렇다 하더라고. 베테랑. 그래서 좋은 거 있어요. 그래요? 너무 왜냐면 나이가 아주 좀 있으시면서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쌤들 가끔 그런 걸리면 선생님들도 초등 1학년에 배치해요? 해요. 저희 딸도 1학년 때 나이 좀 해요. 많으신 그래요? 할머니 선생님 나가시기 얼마 안 된 하셨었어요. 그래서 1학년, 6학년 그렇게 좀 잘 연륜 있는 선생님들. 연륜 있는 선생님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 선생님도 좋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교사 생활한 지 23년 됐다고 첫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 때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아이들 기선 제압하려고 얘기하셨다고 교사 생활 일하시면서 23년 애들이 알아들을까? 근데 저희 딸도 첫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23년이나 선생님을 하셨대. 영리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전하다니. 그거를 딱, 진짜 오래 하신 선생님이시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애들이 아니까 선생님, 기선제압하려고 했다고 그러시면서 적당히, 따뜻하시면서 적당히 또 엄하시면서 약간 이런 적당히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물어주고. 왜냐면 제가 유치원 선생님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저희 아이 다녔던 데는 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지 굉장히 친절하고 막 아이들한테 다정하시고 이런 선생님이셨는데 그 정도의 따뜻함은 아니시지만 또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7세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약간 분위기 다르긴 하던데. 맞아요. 좀 7세 조금 잡는 다르더라고요. 게 달라요. 6세랑 맞아요. 5세랑.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제 느낌에 저도 7세 때 선생님이 조금 다르시다고 느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또 달라요. 비교가 안 되죠. 네. 뭔가 엄마를 학부모를 대하는 그런 태도도 그러시고, 네. 그래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 어제 잠깐 얘기했던 학부모 총회용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막 그거 검색 엄청 한다더라고요. 가방도 있고. 3월에. 네. 걱정되시죠? 그게 진짜 있어요? 근데 학부모총회 25명 저희 반 아이들 중에 8명밖에 안 왔어요. 요즘 학부모총회 잘 안 오세요. 그렇구나. 학부모총회 가면 이제 뭐 임원이든 봉사, 반대표 이런 거 맡아서 맡아야 되니까. 해야 돼서 잘 안 오시고 또 저는 이제 뭐 맡길 곳이 있어서 어머님한테 맡기고 가긴 했는데 2시에 해요. 그러니까 또 애를 맡길 곳이 없으면 또 못 오시고 해서 이래저래 못 오셔서 그런지 저도 좀 놀랐어요. 절반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러네. 네.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진짜요? 오늘 안 졸업할- 가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고등학교 때는 저게 있었구나. 뭐가 다른 게 다른 게 있었어. 있었지만 어쨌든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도 이번에 가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6년 동안 갈 일은 없겠다. 보통 그런 별로 할 게 없고 설명회 때 했던 거를 또 하시고 형식상 하는 것 같아요. 네. 가면 뭘 맡아야 되는 거예요. 녹색 어머니회를 맡든 그것도 반대표를 그렇고 맡든. 1시간 넘게 이제 방송으로 뭔가 학부모가 알아야 될 그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또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아동학대, 뭐 선행학습 금지 이런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있구나 이 항목에. 네, 그게 항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만 벌금. 무슨 금지가 아니잖아요. 벌금이 없으면 금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파트 한 채 이러면 아무도 안 할 텐데. 지금 선행학습 저희 애 빼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유라고 그걸 검사하더라고 애들. 선행하는지 안 하는지? 8세에 글자를 알고 들어오면은 부모한테 그런 게 간대요. 경고. 진짜 글자 얘기하니까 글자를. 그래요? 네. 지금 저희 공유업으로 보내셔야 애는 되겠습니다. 한글을 완벽하게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읽는 것까지 정도? 그것도 제가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조금 이제 책 사서 집에서 하면서 익혔는데 이미 떼고 들어온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조차 제가 저희 아버님 친구의 딸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때 그래도 한글은 떼고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더라. 다현이는 한글 괜찮겠니? 이걸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교사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던데.
또 그 선생님들마다 다른지. 지역마다 또 다른 거. 네, 한글을 떼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또 교사한테 직접 들으시니까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양가 부모님과 같이 애를 길러가지고 6명이서 3팀에서 애를 하나를 말이 많죠. 그래도 도움받을 수 있는 네, 게 그리고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막 키우게 그렇다고 되면. 막 저한테 제 방식을 한글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살짝 넌지시. 돌려서 다현아 한글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좀 좋게 말씀하시는 편이어서 막 괜찮은데 그 정도면 뭐. 예, 아주 괜찮죠. 근데 자꾸 떠올리시지 마시고. 네, 왜? 뭘요? 떠올리시는 그분 떠올리고 아, 계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 집에 우리 친정어머니? 네. 네. 아, 친정어머니는 좀 독보적이시고, 좀 스케일이 다른 분이시라. 네. 학교 갔는데 똑바로 줄 긋는 것도 못했다는 분이 여기 계신데,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뭐 말할 입학하실 필요가 때요? 있었어야지. 네, 입학할 때. 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랬던 사람인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 저희 딸 7세에도 유치원 때도 뭔가 종이 한 장씩 주면서 집에 가서 해와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걔는 무엇이든 자꾸 줄을 그어서 가더라고요. 사선 맞추기로. 그런 내용도 아닌데 다 사선 맞추기로 그어서 가더라고요. 자기 나름의 놀이가 있네요. 그냥 뭐 어떤 과제라도 붙이기든 뭐 오리기든 다 줄 그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기 때까지 글자 몰랐어요. 글자 몰랐던 것 아예요? 같은데 읽을 줄도 안 못 했었어. 읽었어요. 자기 이름 읽을 수 있나? 읽을 수 있나? 하여튼 레나도 특별했어. 근데 주변 아이들은 다는 아니에요. 한 그래요? 서너 명은 모르는 애도 있더라고요. 서너 명. 다는 아니고.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제가 근데 1학년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7, 8월 달 되니까 뭘 좀 떠듬떠듬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기는 해요. 완전 안 하고 넘어가진 않는데. 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고 오는 아이가 진짜 사실 거의 없다고 그럴 수 봐요. 있지. 완벽하게 못하는 애는 있어도 진짜 레나처럼 그렇게 아예 읽지 못하고 들어간 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평균을 맞춰서 수업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하긴 수 없이. 하되 그 영상은 뭐하러 그런 걸 틀어준대요. 선행학습 금지? 금지는 왜 틀어준대요? 언밸런스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이래서 말도 안 돼.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글자 모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아예 모르진 않지 뭐 나비 뭐 이렇게 오이 뭐 이런 거 읽을 수 있었겠지. 근데 아마 보니까 유치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조금씩 하니까 아마 그때도 조금 똑바로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유치원 참가서 가보니까 맨날 거꾸로 뒤집어져 있더라고. 진짜요? 엄청난 근데 창의력. 초등학교 가서도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지 않고 머리가 땅으로 가 있어 항상. 근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약간 밥 먹을 때. 그게 뭘 수업을 제대로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같이 거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알고 있는 정도. 그쵸. 그게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1학기 내내 그냥 계속 학습이라는 걸 좀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인지적으로 때가 약간 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애들이 한 2, 3주 사이에 글자를 확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그렇게 막 닥달 안 해도 어떠셨어요? 저는 좀 자연스럽게 읽혔으면 좋겠다. 이거를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붙잡아서 막 학습지나 어떤 그런 거 학원, 공부방 이런 거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뒀던 거고 저희 아이가 이제 단설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책을 가지고 기억, 니은 이런 걸 쓰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6세 때부터 친구에게 편지 쓰기, 뭐 자주 쓰는 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걸 붙여놓고 보고 쓰는 거 정도는 이제 시켜주셨고 그거는 6세 때 선생님 재량인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맞아, 선생님도 맞아. 계시고 그 6세 때 선생님은 좀 해주셨고 그러면서 애가 그런 말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통글자로 이제 익힌 거죠. 사랑해를 맨날 쓰면서 사랑해 익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냥 놔둬도 되겠다. 문제될 게 없다 생각해서 하다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읽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서점에서 본인이 고른 책을 가지고 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책 한 권은 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약간 하루 글쓰기라고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어떤 조금 사고력적인 부분도 요하고 문제를 푸는데 좀 어떤 내용이었냐면 친구에게 쪽지 쓰기 이런 상황에선 이런 쪽지 이런 식으로 한글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서 익히게 기억, 가 뭐 이런 게 싫더라고요. 네.
들어오면서 읽는 거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렇게 해서 읽는 거랑 요즘은 단어 같은 거 받아쓰기 연습 한 번씩 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도면 한글을 뗀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한글을 뗀 거로 저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아이는 읽는 거는 거의 이제 읽더라고요. 근데 단어를 이 문장에 맞게 약간 추론해서 읽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네, 거지. 정확하게 몰라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면 모르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쓰는 건 조금 더 어려워하고요. 만약에 목자를 읽을 수는 있는데 목자를 써보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치. 그런 수준. 지금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한글을 뗐다고 하면은 보통 엄마들을 이제 공부방에 보내서 웬만한 글자들을 쓸 수 있고 받아쓰기가 이중모음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의 상태 정도를 만들고 입학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쓸 건데 뭐 이렇게 평생 걸을 건데 왜 이렇게 빨리 걷길 바라고 평생 똥을 그 좀 할 말도 건데. 맞는데 또 그 가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을 때 느끼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 좀 늦으면 어때? 맞아요. 저도 그게 조금 걱정됐어요. 내가 지금 좀 잘 못하고 있을 때 아이가 확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그 부분도 있겠다. 저는 또 걱정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 수준 맞추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예 글자를 모르는 애가 있는데 이미 안다고 하고 글자가 진도가 나가버리면 얘는 계속 학교에서 그 멍하게 시간 있어야 내내, 되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끝나고 좀 모르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따로 나머지 공부. 해주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맞지. 왜 공짜로 더 그 추가 교육인데? 근데 엄마들이 그거를 되게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몫이야. 얘기하기도 엄마뿐만이 부끄러워하대. 아니라 아기들도 스스로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포인트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교육할 때 국영수를 할 때 못하는 과목을 공부를 더 하잖아요.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들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잘하는 걸 덜 밀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딴 게 같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무의식적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모두 잘하길 바라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단 쓰기, 읽기, 뭐 숫자를 가리키는 이유는 그게 이제 기본이 되게 돼서 뭔가 딴 걸 응용할 수 있게 하니까 맞아요. 기본적인 거 배우긴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유치원 때 아까 사랑해 고마워 이런 거는 따라쓰기 해준다고 네네. 했잖아요. 집에서도 내 이름, 엄마 이름 이런 거 맞아요. 물어보면 그 정도 맞아요. 글씨 그냥 하고 딴 건 잘 모르고 그렇게 하다 이제 그게 조금씩 확장돼서 1학기에 그런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방법을 익히는 게 좀 중요한 거. 벌써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들이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잘 키웠어요. 숲 어린이집 다니면서. 네. 예, 이제 거기는 하루 종일 숲이 아예 숲에서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거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영유랑 만만치 않은데. 네. 그래서 있는 숲을 이용하면서. 그치. 근데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단가가 정도.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영재 좀 그거랑 집에서는 책만 읽히는 거에서 영재 정도 갔는데 3학년 때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애가 영어가 안 돼 있다고. 성인이. 네, 주변 애들은 이미 그러니까 했지. 기본적으로 맞아요.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에 너무 못 미치니까 뭐 나머지 수업도 한계가 있는 거죠. 따로 수업을 받으셔야 된다. 지금 한글보다 더 그런 상황인 게 영어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영어는 때 그 지금- 촬영해 놓은 자료를 좀 이렇게 배포하면 어떨까요? 선생님한테 보여줘야지. 전 이거대로 했는데요. 선행금지. 선행금지. 전 따랐는데요. 근데 참 언어란 건 또 어렵긴 한 것 같아. 좀 저도 어릴 때 좀 맞아요. 편하니까. 영어는 어릴 때 주면 편한데 편하고 본인이 진짜 쉽게 받아들이고 평생 써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이 좀 뭐 유치원 때부터 영유 나와서 그거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영유 나온 애들은 또 주 5회 학원 학교를 다니고. 마치면 2시부터 뭐 3시까지 1시간 매일매일 가서 영어를 또 하고 그러느라 다른 걸 못해요. 놀이터에 가면 저희 아이는 맞아. 20분 놀고 들어가야 돼요. 맞아.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첫 다 단추를 잘 떠나요. 먹겠네. 영유를 안 다녔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영유를 다니는 바람에 아까워서 계속 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좀 엄마들의 불안감이죠. 근데 맞아요. 저도 영어 쪽에서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영어는 있었는데
지금 저도 영어 부분은 사실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근데 될지. 제가 주변을 이제 비교를 자꾸 하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점점 흔들리죠. 좀 맞아. 흔들려요. 맞아. 주변에 다 하고 있고 이미 발화를 막 해서 영어를 하고 있는 맞아. 친구들을 보면 우리 애는 너무 늦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주 5회 오는 아이가 그 5회 동안 집중을 하지 않거든요. 절대 안 맞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저렇게 10년 이상 해야 되는 공부를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대학 들어와가지고 영어 실력이 저희 때보다 월등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데 맞아요. 요즘 초등학교 때도 한다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 과목 그렇다며요. 똑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 길은 저는 영어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냥 7세 때 영어 7세 대신하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니 그 뭔가 이제 도구를 그 아이한테 적절한 도구를 이제 전해주는 일단 거잖아요. 만화를 틀어놓죠. 맞아요. 처음에 페파피그를 이제 여러 가지 보여주다가 딱 페파피그가 이제 얘랑 잘 맞아진 거지. 그러니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블로그 뒤져보면 애들 좋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쭉 틀어보시면 그 중에서 재밌어 하는 게 있어요. 그 페파피그로 저는 한 1학년 내내 했더니만 단어랑 발음이랑 얼추 다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고 있더라고요. 매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재미가 나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 중에서 고르면 돼. 그리고 그거를 듣고 보다 보면 터득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3학년 때부터 단어 몇 가지 따라 쓰는 걸 좀 시켜봤고 지금 이제 한 줄 따라 쓰는 거 하루에 2줄 따라 쓰는 거. 그러면 그 한글로 된 만화는 아예 안 보여주세요? 그거를 보여주면은 거부하지 않아요? 엄청 보죠. 그 책이 아니고 영상물. 그 영상물 한글로 된 영상을 계속 접했으면은 영어 동영상을 틀어주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좀 그거를 거부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7세 아이는. 때 그 이제 한번 TV를 이제 정리를 했죠. 고장났다 하고 다시 트니까 이밖에 안 나오네 하고 이제 부서지신 분 너무 다행이시겠다. 그리고 패드 한번 패드를 이사오면서 없어졌네 패드가 그 패드로 맨날 뽀로로 보고 있었으니까 저희 없어졌네 아이는 하면서 지금 거의 4살 때부터인가 저도 이제 영상을 안 보여주자 주의였는데 또 영어 영상을 좀 일찍 보여준다니까 막 저도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영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3살 때부터 영어 영상만 보다가 어찌어찌 친구네 집에 가서 한글로 만화로 된 영상을 보니까 영어 영상을 딱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시작한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도 저는 영어를 시작한 적도 없는데 영어 너무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 뒤로 영어 영상을 일단은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평일에는 영상을 보지 않고 주말에만 이제 2시간씩 보는 그 룰을 저희 집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2시간 토요일 2시간을 너무 행복해 하니까 거기에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해줘야지. 그러면 토요일은 그냥 보고 싶은 영상을 보고 평일은 보지 않는 걸로 하고 그냥 틀어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흘려듣기로. 너네는 안 보는 거야 그냥. 난 틀어놓고 너네는 아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맞아. 페퍼피그나 몇 가지 무슨 맞아요, 공주랑 맞아요. 그거만 그냥 밥 먹을 때쯤이나 왔다 갔다 할 때 어차피 평일은 안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틀어놓으면은 원체 TV를 좋아해서 그냥 계속 보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평일에 얼마 정도를 허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생각에 식사 준비하는 동안 30분, 뭐 1시간. 엄마 들어와서 이제 씻고 식사 준비할 그 동안에 그냥 틀어놓고 얘네들은 관심 없이 왔다 갔다 그리고 그냥 그 시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의미 있나 하면서 그냥 틀어만 놓는 시간들이 맞아요. 있어야 돼. 흘려듣기 뭐 한다고. 맞아요. 꼭 저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냥 근데 이게 내 아이가 그 성격과 심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간이 뭐로 움직일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내부 동기로 움직이고 내부의 불만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정서로 움직이는데 그 아이 정서가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싫어라고 하는 정서가 생기는 어떤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풀어주는 걸 뭘 해서 그 아이가 자발적, 왜냐하면 그게 계속 눌려서 싫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젠가는 발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언젠 풀어주고, 뭐,
싫은 게 전혀 없이 키울 수는 없는 거지만.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싫어요. 영어 동영상은 못 알아듣는데 한글 동영상에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딱 영어 동영상이 그래서 영어가 싫어진 것 싫어. 같아요. 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지혜롭게 계속 관찰하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관찰이 중요하죠. 네. 내 맞아요. 의지를 네. 계속 넣는 게 근데 아니라 저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막 애들은 해보지도 영어 않았는데. 막 숙제 막 1시간씩 하고 이러는데 영어 싫어! 막 같이 막 영어에 근데 이건 되게 건강한 게 엄마한테 영어 싫어 얘기하잖아요. 할수 있는 눌린 게. 애들은 그 얘기도 안 해요. 맞아. 제가 유치원 때 어떤 그 저희 딸 친구인데 7세 때부터 이제 영어를 하잖아. 잘하니까 엄마가 유치원 끝나고도 보낸 거예요. 잘해서. 근데 걔가 1학년, 2학년까지 하고 영어 이게 뭐가 왔어. 안 보인대. 글자가. 영어만 오면. 그래서 걔 지금 6학년인데 아무것도 영어 못 완전 올스톱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너무 잘한다고 1, 2년 바짝 했더니만 2학년부터 완전 영어를 끊어버렸어요. 그냥 저희랑 미국 같이 가시죠. 깔때기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 하시고. 아니 그냥 환경에 진짜. 노출되는 게 맞아요. 가장 맞아요. 좋지. 그리고 맞아요. 또 좀 약간 언니인데 영어를 하거나 영어 동영상 멋있어 보이면 그러면 또 따라하는 게 따라. 제가 그래서 있고. 요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 딸이 요즘 아이돌에 엄청 관심 많고 장래희망이 아이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요즘 아이돌 하려면 영어 진짜 잘해야 된다면서 맞아요. 아이브 그 인터뷰하는 장원영이 장원영. 엄청 잘하잖아요. 그거 유진스 거 영어하는 동영상 보여줬어 했더니 한다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아이돌 되려면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이야 이랬더니 그럼 하겠다고. 니즈가 있으면 됐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딸도 복스뮤직에서 음악을 검색해야 되는데 그 제목이 다 영어잖아. 음. 맨날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검색하냐고 그 스펠링을 내가 맨날 불러주거든. 그거 봐라 네가 지금 단어를 외우지 못하니까 지금. 맞아요. 그 연예인들 꽤 써먹을 만해요. 그렇더라고요. 맞아, 좋은 것 같아. 네. 네. 하자. 그렇게 이제 영어까지 왔고. 과목별로 참 이게 있구나. 맞아요. 국어하고. 애마다 다 달라가지고. 지금 저는- 국어와 영어를 얘기한 거죠? 네. 한글과 영어. 네. 뭐 산수 뭐. 산수 넘어가나 이제 과목별로 넘어가나. 저는 그 보충 수업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왜 그게 교육청에서 내려와요. 교육청에서 인력 한 명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 인력이 반에서 신청한 아이들 과외해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반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다들 학원 가니까 그리고 그걸 신청한 걸 약간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워요. 저희 딸은 계속 내가 신청했는데 보니까 얘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과외가 되고 있는 거야. 공짜로 과외해 주는 거 일주일에 두 맞아요. 과목씩을. 근데 엄마들은 만약에 그렇게 신청 모르겠고 할 때 뭐 조금 부족해서 선정이 되면 막 울고 말 안 진짜 잘못된 거. 그거 근데 엄마의 아예 문제다. 1학년부터 저도 처음부터 들었어요. 시켜주세요. 특별 과외라 하고 저는 저희 딸한테 그리고 좋은 어떨 때는- 의미를 막 얘기를 해줘야 네, 되는데 어떨 때는 담임 선생님 직접 해줘요. 직접 과외해줘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일을 하니까 아예 못하는데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좋지. 근데 맞아요. 대부분의 애들이 엄마들이 그러겠죠. 그거 선정되었다 그러면 너 이거 못하니까 이거 되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나머지 공부를 맞아. 생각해서 부정적인 걸 심어주겠죠.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의 동기와 뭐 불만 이런 걸로 자기를 움직인다고. 근데 또 한 가지가 부모가 해주는 의미부여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 의미부여, 그래서 맞아요. 이거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뒤집어서 의미부여만 잘해주면 그 아이는 당당하게 뭘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부여 하기 전에 내가 좌절해 부모가. 그러면 맞아. 이제 그게 아무것도- 싫더라고. 네. 특별히 선정되었고 지금 공짜나 10만 원을 지금 쟤들 묻혔어. 영유 다니면서 수백만 원씩 얻던 거 그거 딴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좀 늦게 시작한 것뿐이야. 다 따라갈 수 있어. 되게 좋게 얘기해. 저는 그거 매 학기마다 다 계속 쓰고 있는 거 거의 과외예요, 과외. 훌륭한 쿠폰이네. 네, 진짜 좋은데 왜 안 쓰나 몰라 엄마들이. 저 물어봤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하나요? 하니까 선생님 그러네 엄마들이 안 하시네. 국가에서 다 비용 들여서 인력 써갖고 따로 오시는데 엄마들이 안 하네요. 그러니까 넙죽했죠. 본인에 대해서 뭔가 이게 자존감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대로 학원 가서 보충하나 그 선생님한테 공짜로 보충하나 맞아요. 어차피 보충하는 건데 그러네요. 그럼 맞아. 먼저 시작한다고 꼭 활용하세요. 잘 되는 게 저는 아닌데. 되게 좋았던 거. 맞아요. 선생님 되게 좋아요. 담임쌤 하고 해도 좋고 사탕도 주고 네. 다 해줘요. 사탕은 좀 걸려. 끝나고 나고 사탕 주고 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들을 움직이는데 네. 뭐 그 긍정적인 마음, 뭐 본인의 불만 그리고 네. 플러스가 사탕이에요.
네, 이거 없으면 지금 아이들을 그게 큰 동기 맞아. 부여가 어쨌든 있어요. 단말이라서 네. 일단 자탕이 오냐 안 오냐야. 그럼요. 아주 간단한 동기부여네. 모든 학원에서 끝에 갈 때 꼭 많이 줘. 맞아요, 마이쮸. 안 주면 아니 그 좀 학원 유기농 사탕으로 아니, 바꾸면 안 돼? 사탕을 선생님한테 이걸 안 주세요 하고 마시거든. 드리면 되거든. 아, 진짜? 그럼 그게 갈 거 아니야. 아, 병원도 항상 마이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병원은 이유가 있죠. 또 와야 되니까. 한 살인 사탕 사줬어요. 확실히 그건 안 먹고 냉장고 그대로 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렇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 애들이. 어쩔 수 없지 뭐. 한 번씩 써야지 뭐. 하여튼 그 네. 보충 수업, 공짜 보충 수업 네네. 꼭 쓰시라는 거. 자, 해야겠어요. 국어, 영어 보충 수업 갔어요. 네. 총회 얘기도 있었네. 네. 아, 총회. 얘기했네. 네. 총이 얘기했고. 네. 1학년 이제 요 정도에서 뭔가 정리가 좀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까요? 1학년이요. 엄마들. 초등학교. 엄마들 관계. 네. 엄마들 아, 관계. 네. 아. 와, 근데 제일 크다. 관계 저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놀이터에서 단톡방 잘- 만들었어요? 그거 그게 만드냐 마냐. 총회 이제 오신 분 중에 어. 한 분이 전화번호를 막 수집하셔서 받아서? 단톡방을 만드셨어요. 근데 총회를 안 온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요즘은 선생님한테 전화번호 받고 이제 맞아, 안 하니까. 그럼 교사가 못하게 하던데 네. 단톡방. 그래서 만들면. 그래가지고 단톡방 만들긴 했는데 반대표도 어떻게 뽑았냐면 하실 분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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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만에 이제 어떤 엄마가 손을 들어서 했는데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명의만 빌리는 식으로 한다. 요즘은 할 게 하나도 없다. 반대표가.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총회 때 번호 수집하신 분이 단톡방을 여셨죠. 그래서 단톡방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별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그래요? 안 하는 경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안 했고 흐지부지 돼서 안 했고 어떤 데는 그렇게 뭉쳐가지고 엄청 막 자기 가나라, 스스로 가나라. 피곤하게. 네, 반 모임 해가지고 네. 술 한잔 하는? 그럼 좋은데 그건 아니고 커피 한 잔 하면서 반 모임. 너무 솔직해. 근데 그러다가 또 친해진 엄마들끼리 하긴 하는데 그러다가 이 말 저 말 나오고 누구 아이가 이랬다 하던데 그렇게 원래 찐친하다가 이제 대판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니까 네. 그 막 그런 모임이 너무 많아도 사실 되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네, 그래서 반 모임은 아직까지는 안 했고 단톡방으로 그냥 아주 어색하게 인사. 누구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기하게 유치원 엄마랑 다르죠. 유치원 단톡방 느낌하고 엄마들 근데 굉장히 지금은 서로 약간 벽을 유치원에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저희는 있었어요. 이게 근데 다 새롭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지역마다 그 학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있는 학년 그러니까 그 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는 저희 둘째든 첫째든 단톡방 없었거든요. 누가 한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하면 그게 생기는 근데 거고. 또 그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어떤 공지사항을 유치원에서 반 대표 엄마한테 그 공지를 좀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좀 심할 때는 그랬었어요. 뭐 급하게 일이 예, 많으면 예. 선생님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반 모임을 하진 않았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거 반 대표 엄마가 공지하는 용도로 단톡방을 쓰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웃기다. 단톡방 그 엄마한테 공지할 동안 그냥 전체 방에 선생님이 바로 하면 되지 않나? 전체 방이 없어요.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 방이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포함을 뭔가 안 하시죠. 의견을 구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반 티셔츠 만드는데 무슨 색깔 하면 좋을까 아니면 애들 사이즈 그쵸, 뭐 이런 거 다 그런 수집해서 식이죠. 알려달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쓰기로 했는데 엄마들 이제 3, 4, 5 모이다 보면 일이 커지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금지한 거. 하나를 이사 보내기도 제 하고 생각에도 네. 작년부터는 그걸 안 만드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자제하는 식으로 뭔가 내려왔는지 굳이 색깔도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파란색이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빨간색이 좋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단톡방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애들한테 알림창에서 이렇게 기입하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그 맞아요. 설문지로 오더라고 굳이 맞아요. 이알림이로 그치. 리알림이. 근데 그걸 할 게 없어요 엄마들 근데 뭔가 내가 놓치는 정보가 있을까봐 거기 맞아요. 서로 그것도 들어가서 불안이구나. 놓치는 거 그런 게 있을까 봐. 불안하고 또 뭐 약간 여자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 관계가 1학년부터 해서 좀 굉장히 좀 민감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4, 5학년 때 민감해져요. 엄청 큰 영향을 학교 생활에 미치니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마가 나서죠. 먼저 나서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는 걔는 언제 스스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놀이터만 내보내면 되는데 놀이터를 안 내보내고 굳이 전화해서 맞아요. 놀이터를 내보내도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어린이집까지는 되는데.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도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지금도 막 되게 좋은 관계로 지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다들 학원에 진짜 가니까. 특히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좀 나와요. 고학년까지 자전거 타고 나고 딱지 갖고 나오는데 여자애들은 본인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2학년만 돼 놀이터 안 나와요. 학원은 모두 금지시킵시다. 진짜 다 같이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쵸. 살짝 불안해요 지금. 그다음에 학원 다니면 나오시면 어떻게 또 이 방송이. 그때도 해야 된다는 얘기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돌봄효과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교육 효과를 가장 노리거든요. 어느 맞아. 학원을 가면 가장 길게 있을 수 있나요? 때우다 볼 수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그런 보육 같은 느낌으로 학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지금도 완전 없는 것 토탈 케어죠. 네, 그 학교 앞에서 픽업해서 학원 이렇게 데려다 맞아요. 주고. 그걸 하는구나. 네, 그런 미국에서 일도 저희 그 K 태권도 학원이 대박 났던 게 아이를 픽업해서 데려오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예의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시간 남는 애들은 방과후 수업을 거기서 하는 거죠. 숙제 같은 것들 다 케어한 다음에 부모님 와서 데려가니까 한국식을 거기다 접목시켰더니 네. 미국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근데 지금은 태권도는 안 그렇거든. 지금 예전에 피아노 가서 피아노 치고 놀고 막 숙제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딱 다 보내버려요. 그 시간 말고 가고 태권도도 그 시간 끝나고 가라 그러고. 근데 보내는데 그러니까 엄마들도 뭐 제 생각인데 이제 어린이집을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보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자유 시간이 좀 길다가 학교 아이들이 가면서 그 딱 줄어든 자유 시간이랑 아이와 막 함께하는 그 시간을 조금 견디지 못하고 학원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성비가 좋은 학원을 찾는 게 태권도랑 피아노거든요. 한 건물에 같이 두 개를 돌고 집에 온다. 우리 딸도 그거 두 개 있는데. 예전처럼 얼마든지 좋아요. 그렇죠. 공부방 가서 수학 뭐 쭉 이런 몇 시간 거 놀다 오는 말씀드린 그게 거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권도, 피아노도 그렇게 하면서 영어, 사고력, 수학, 또 이제 하는 것들이 그런 공부, 학습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 옮겨야 되는 거지. 한 군데서 쭉 해주는 옛날처럼 그렇게. 그런 데는 비즈니스를 하나 없어요. 해보시죠. 쭉 토탈 케어. 굉장히 피곤해요, 그게. 피곤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 요즘 애들이 조금만 사고가 나도 이제 이 맞아요. 뒤에 책임져야 이렇게 너무 크거든요. 맞아요. 보험 얘기 나오고. 학원 사업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힘들어요. 어느 사업이 가장 괜찮은가? 다시 그럼 다음에는 그런 얘기로 경단녀의 다른 사업 얘기로 네. 어디서 제일 힘드셨던 거 뭔 것 같으세요? 지금 쭉 얘기를 하셨는데. 입학시키면서요? 네. 저는 뭐 아이가 잘 적응할지 저희 아이가 좀 잘 적응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학교니까 좀 다른 분위기 이런 거에 적응을 할까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고 아이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건 저는 좀 저도 같이 좀 불안해하면서 계속 살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훌륭하십니다. 네. 결국 마음인데. 네, 그러니까요. 잘 네. 적응하고 계시네요. 네. 아이도 네. 엄마도. 네, 훌륭한 네. 예제를 불안한 예제를 다음에 모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예제인데 너무 성공적인 모범적인 예제. 아직 2주밖에 안 돼서 3월 말이면 딱 모든 게 정리되실 것 같네요. 네네. 네. 오늘 슬기로운 경단녀 생활.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초등엄마의 여러 가지 되기. 에피소드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